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이 수능일이었죠. 어, 뭐, 참, 오래전 생각이 나는데, 어제는 제가 저, 학력고사 얘기를 했는데, 어, 뭡니까, 지금은 어떻게 치르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시험 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저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연합고사라고 불렀죠. 그 연합고사도 아마 전국에서 다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기억이 아마 200점 만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80점. 그리고 체력장 20점 해가지고. 그래,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마산연합, 마산연합이 아마 중국에서 거의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었거든요. 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제 한해 선배, 그러니까 그 몇 년도입니까, 그러면? 시험 본 해로 따지면은, 어, 85년도, 85년도 12월 달에 시험 본 이제 수험생들이죠. 그때 이제 마산연합이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냐 하면은 179점이 나왔었어요. 200점 만점에 179점이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9.5점이잖아요.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서울은 아마 한 130점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어, 그, 그것 때문에 이제 3학년, 중3, 3학년 올라가면서, 아, 어마어마하게 이제, 닥달을 당했죠. 선생들한테. 그때 아마 선생들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니들은, 180점 못 넘으면 그 고등학교 갈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거기다가 이제,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뭐 아마 그래, 3학년 1년 내도록, 뭐 1년 내도록은 아니죠. 3월부터 이제 11월까지니까, 어, 야간 자습, 야자라고 보통 부르죠. 아마 야자도 거의 매일 했었고, 어, 토요일도 늦게까지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을 했거든요. 아마 2학기쯤서부터는 아마 일요일도 계속 학교를 나갔던 것 같아요. 거의 쉬는 날로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이제 봤죠. 아마 12월 아마 초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시험 보던 날짜가. 그래 이제 다들 긴장을 했죠. 180점을 넘겨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체력장은 웬만하면 다 이제 20점 만점을 다 받으니까. 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보사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때, 어, 수학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수학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제가 받았던 성적표가, 어, 188점이었습니다. 200점 만점에.
수학에서 이제 좀 틀렸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커트라인이 그냥 막 1년 내내 그냥 그 180점 넘을 거다 해가지고 닥달을 했는데 선생들이 커트라인이 161점인가까지로 떨어졌어요. 그냥 거의 한 20점 가까이 떨어졌죠. 그 이유가 이제 수학이 그 당시에 좀 지나치게 어렵게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막 성적이 그 커트라인이 확 낮아졌었죠. 그랬는데 뭐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그래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거는 좀 엉망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연합고사 성적만 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만약에 삼는다면 예를 들면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명문대 뭐 예를 들면 이제 스카이대라고 하는 데를 그 마산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상은 전혀 안 그랬죠.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이제 좀 이런저런 핑계라고 된다면 일종의 그런 거겠죠. 고등학교 선생들의 좀 이제 수준이랄까? 뭐 그런 것도 좀 분명히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 중앙고등학교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립학교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뭐 선생들이 뭐 근처 대학 나온 사람들, 뭐 경남대학교, 뭐 그 임용고시도 안 보고 그리고 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뒷돈 임 그 교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 같으면은 그게 이제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용고시 고사를 보고 합격을 하고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뭐 4년마다 돌아간다든지 발령을 받아서 이제 이 학교 저 학교 옮겨 다닌다든지 이런 식이니까. 근데 사립학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한번 이제 그 학교 가가지고 뭐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냥 그 학교에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뭐 제가 고등학교 간 게 87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35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돈으로 어 물론 이거 제가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닌 그 마산 중앙고등학교에 선생을 하려고 하면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3천만 원을 들고 가면 이제 교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를 보면 뭐 그 정도는 뭐 아무렇지 않게 뭐 비일비재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예, 그런 수준의 선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황교익 같은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또 제네철이 같은 저런 빨갱이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저도 한 제법 긴 시간 동안을 빨갱이 생활했잖아요. 그런 함량 미달들이 뒷돈을 대가지고 선생질을 하고 그런 수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를 가면 뭐
국공립도 일단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사립학교가 그런 게 더 심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선생들이 인제 거의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국공립 같으면 뭐 인제 4 년? 제 기억으로는 아마 4 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 년마다 인자 그 보임지가 바뀌기 때문에 어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사립학교는 거의 안 바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 년이긴 하지만 3년 동안에 새로운 선생들이 막 오고 물갈이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인제 될 건데 사립학교는 그게 거의 안 된다는 거죠.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한 개인 사정으로 만약에 그만두거나 인제 나이가 차서 정년 퇴임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1 학년 때 봤던 선생 고대로 3 학년 때까지 인제 가니까. 그러니까 인제 선생들에 대한 별명도 인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 별의별 이름들 뭐 제가 생각할 뭐 마당새, 돌쇠, 뭐 송사리, 뭐 하여튼 별의별 별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좀 기억나는 선생이 인제 뭐냐면은 그 과목이 수학이었던가? 수학이었던가? 별명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인제 그 당시에 그 선생이 어 이제 롯데 광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87 년이니까 이제 뭐 프로야구 생긴 지 인제 한 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5년 정도 된 시기 5 년, 6 년, 7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인제 아기 때잖아요, 프로야구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환경도 열악하고 어 또 지금처럼 지금도 뭐 의식 수준은 거의 뭐 밑바닥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야구장에서 막 아무렇게나 술 마시고 막 그냥 막 제가 마산 그 구장도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두어 번 갔었거든요. 막 기분 나쁘다고 막 그 스탠드에 불 지르고 막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 마산이 부산보다 더 심해요. 그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그 어떤 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제 골수 인제 롯데 광팬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 전날 롯데가 만약에 지잖아요. 그러면 조회 시간에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어떤 논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그냥 롯데가 져 가지고 그 전날 기분 나쁘니까 그냥 애들 불러내 가지고 뭐 그 뭡니까 그 원상 폭격이라고 하죠. 원상 폭격시켜 놓고 구두발로 그냥 머리 까고 하는 그런 새끼들도 있었어요. 아마 요즘 애들이 들으면 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처럼 뭐 어디 기분 나쁘다고 선생한테 뭐 대들고 뭐 흉기를 휘두르고 최소한 제가 보기에 어차피 80 년대까지는 그거는 상상도 못 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 하는 일. 그러니까 그렇게 부당하게 폭행을 당해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맞아야 되는 그런 어떤 시절이었죠. 그런 양아치 새끼들이 선생으로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그거는 3 학년 때였습니다. 3 학년 때. 그 영어 선생인데 별 별명이 송살입니다. 그래 그 이름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그 이름 때문에 그 별명이 붙었으니까. 이름이 손사현이었습니다. 손사현. 아마 조그만 덩치가 좀 자그마했어요. 키도 조금 작고. 그래서 별명이 송사리야, 송사리. 이름도 손사현인가 그랬고. 그래 아마 제 기억에 아마 뭐, 숙제를 내준 걸 아마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숙제를 안 했던가? 아니면 내가 뭐 수업 시간에 딴짓하다가 그랬나? 하여튼 그거는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 뭐 기분 나쁘다고 막 훈계를 하고 돌아서 인제 앞으로 가면서 제가 인제 그 당시에 보면 인제 뭐 앞이나 이쪽에 안 앉고 보통 제가 고등학교 때는 뭐 거의 뭐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좀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앉는 자리도 인제 거의 제일 뒤쪽 이런 식으로 앉아서 어 이제 나한테 뭐 막 훈계를 하고 돌아서 인제 가는데 자기 혼잣말로 한 거죠. 아니 제 아버지 어머니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저도 열이 받아 가지고 뭐 물론 인제 그 뭡니까 뭐 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 안 들리게 한다고 했는데 인제 그게 뭐 안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된다고 거리가. 아이 씹새끼가 왜 욕을 하고 지랄 부모님 욕을 하고 지랄이냐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그냥 내뱉었어요.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또 그날로 또 교무실 불려가 가지고 좀 죽도록 좀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어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뭐 국공립은 아마 좀 쪼끔 다르죠. 쪼끔 다릅니다. 제가 인제 어차피 이제 중학교는 인자 그 마산중학교 그게 공립인가 마산중학교가? 국립인지 공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였기 때문에 어 인제 선생들이 인제 자주 바뀌거든요. 거기서도 어떻든 그런데 인제 방금 말씀드린 고등학교 그 사립학교 때만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의 어떤 쓰레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뭐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뭐 수능 얘기하다가 또 뭐 쓸데없이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 뭐 오늘도 그래 뭐 이런저런 인제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게 아마 쪼금씩 보일 겁니다. 쪼금만 이제 딱 뭡니까 이 이성을 갖고 딱 바라보면 지금 요 빨갱이들은 어 거의 발악을 하는 수준이죠. 발악을 하는 수준. 그 발악을 하는데 대가리도 나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똥법만 차는 거예요. 자살골. 자살골 차고 막 하여튼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인제 딱 보면. 오늘은 북한이 또 뭐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했다고 하는데 8일 만에 발사를 했다고 하죠. 인제 한참 인제 뭡니까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부터 한 일 주일 정도 동안 일 주일이 아니고 한 열흘 정도 동안이었죠. 열흘 정도 동안. 열흘 정도 동안 있는 미사일 없는 포 막 엄청나게 쏟아부었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 국내의 요 빨갱이 새끼들하고 분명히 이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인제 그 당연히 인제 김정은이도 인제 그 말을 좀 믿고 막 그렇게 도발하면서 막 긴장 고조시키고 막 이래 하면은 인제 당연히 인제 우리 토끼 형이 좀 흔들릴 거라 생각을 하고 인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돈이고 뭐 미사일이고 포고 막 다 동원해 가지고 막 그 생지랄을 해 놨는데 끔찍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인제 이것들도 인제 지친 거죠.
아니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뭐 이런 식이죠. 아씨 뭐 돈도 다 떨어지고 미사일도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 아씨 안 되겠다. 일단 스톱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용히 그냥 자기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토끼 형 보고 야, 저 씨, 뭐 저런 새끼가 다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빨갱이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요, 뭡니까, 그 G20하고 저 인도 태평양 뭐 어떤 회의 관련해서 이제 쭉 한 5일 동안 갔다 오고 나니까 자기들을 완전히 고립시켜가지고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도발을 했는데 딱 한 발 발사하잖아요. 딱 한 발. 딱 한 발. 딱 한 발. 그 최선희가 그년 저기 뭐 한마디 하고 나서 딱 한 발 발사했다고 합니다. 딱 한 발.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미사일이고 뭐고 뭘 할 만한 이제 돈도 지금 거의 바닥이 난 게 맞아요. 거의 바닥이 난 게 맞아요. 아니 이때까지 해온 짓거리를 보면 최소한 최선희가 또 강경한 어떤 메시지 내고 막 했잖아요. 그러면 한 발이 아니고 최소한 한 10발 정도는 쏴야 되잖아. 이때까지 저기 얘들 한 꼬라지를 보면요. 근데 한 발밖에 안 쏘잖아. 이 얘기는 아무리 쏴도 끔찍도 안 하니까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자니까 아니 자기들을 말려 죽이겠다는데 찍소리 안 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진짜 말려 말라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번 도발을 이제 하는 거죠. 아직 씨발 우리 미사일 있거든. 그 이 새끼야. 그러면 그러려면 한 10발 쏴야지 병신아. 근데 한 발 쏴고 말아 이거 아이고 한심한 새끼들아. 이 빨갱이들 딱 그러니까 좀 작전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상대가 또 어떤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상대를 좀 파악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빨갱이 새끼들은 그런 어떤 공부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상대의 힘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개떼같이 몰려가가지고 그냥 물고 싶고 뜯는 게 얘들 특성이라니까요. 지금 딱 하는 모습이 딱 그러잖아요. 저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 찌빠 아메마 새끼들은 내가 이전부터 안 그러더나. 제발 좀 저기 가가지고 민주당 쪽에 어? 네가 직접 얘기하든 아니면 인맥을 동원하든 해가지고 작전 좀 바꾸라고. 야 이 병신 새끼들아. 내가 그렇게 한 얘기 하더나.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정확하게 눈에 안 들어오지. 야 이 미친 또라이 새끼들아. 또라이 아메바 새끼들아. 게임은 끝났어 이 새끼야 이제. 내가 계속 얘기하듯이 이미 일단 성기는 이 새끼야 우리 토끼형이 다 잡았어. 단지 그러면 왜 빨리 안 끝내느냐.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얼마나 사악한 새끼들이고 돈에 미쳐 있는 이 완전 개쓰레기 새끼들인지를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다 까발릴 거라고. 그 작업을 뭐 한 달, 두 달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빨갱이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3분의 1. 얘들은 어차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물고 빨 종자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애들이야. 그럼 얘들 빼고 소위 보수라는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중도 3분의 1, 그리고 소위 중도라고 분류되는 이 3분의 1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소위 진보라는 얘들한테 표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차라리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어떤 경우에도
이 새끼들한테는 내가 표를 절대 줄 수 없다. 내 남은 인생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이 새끼들은 절대 안 되겠구나. 이거 지금 심어주고 있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니까, 이 병신들아. 지금쯤이면 그게 감이 와야 돼,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가서 얘기 좀 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고. 작전을 바꿔야 된다. 근데 작전을 바꾸려도 뭐, 씨발, 뭐, 바꿀 수 있을 만한 뭐, 어떤 대가리가 있어야지. 평생을 씨발, 남 그냥 물고 씻고 뜯고, 시체팔이, 관장사, 감성팔이로만 먹고 살아왔던 새끼들인데. 그거 씨발, 토끼형한테 다 뺏겼잖아, 이 병신들아. 내 말이 아직도 감이 안 오냐? 뭐, 안 오겠지, 그래. 병신들. 김정은이가 그 발악을 하다가 이 새끼야. 지금 8일째 지금 조용하게 있다가 그래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이 도발을 했는데 그게 씨발 한 말 해서 한 말 병신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김정은이도 끝났다는 얘기야 이 새끼들아. 그 내가 또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뭐 시진핑 만난 거 가지고 막 결과 막 이제 아이고 병신아 일단 시진핑 만난 거 그것만으로도 이 새끼들아 어마무시한 거야 이 새끼들아. 왜냐고?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저기 저 뭐야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토끼 형이 뭐 무슨 발언을 했냐? 리크창이가 그 새끼 앞에 두고 야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저기 그 대만 그 해역 그 저기 제공권 장악해가지고 지랄하면 안 되지 씨발놈들아. 아예 떼놓고 깠잖아. 그 상황에서 병신아 박지원이가 그랬다고 하던데 그 저 뭡니까 그 시진핑이 만나기 전날인가? 아 저기 한중 정상회담 절대 안 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어디 저기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던데. 왜냐? 아 자기들이 보니까 아니 그 리크창 앞에서 씨발 뭐 대놔놓고 중국을 까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대국인 저기 중국의 그 우리 시진핑 주석님 우리의 태양인 시진핑 주석님이 저런 새끼를 만날 일이 없을 거다. 이 의미로 이제 그냥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이가 씨발 무슨 발로 뛰어와가지고 만났잖아. 야이 병신 새끼들아. 이게 뭔지 아냐? 아직 김정은이도 안 만났어, 이 새끼야. 시진핑이가. 응? 시진핑이가 김정은이도 안 만났다니까? 그런데 무슨 발로 쫓아와가지고 그 하루 이틀 전에인가 씨발 아주 니 끝장 앞에다 세워놔놓고 야 이 개새끼들 똑바로 안 하나? 대만 위협하면 씨발람들아 안 되지 개새끼야 막 욕을 했는데 시진핑이가 씨발람아 무슨 발로 쫓아와가지고 만났잖아 이 병신 새끼들아. 아니 문재인이 그 쓰레기 새끼가 너희들이 물고 빠는 문재인이 그 개쓰레기 새끼가 중국에 두 번이나 찾아가가지고 조언 갖다 바쳐 씨발 기자 두들겨 맞고 하는데도 항의 한마디 안 해. 중국은 대국입니다. 그랬는데도 한 번 좀 와달라고 그렇게 씨발 5년 내도록 울고불고 씨발 빌었는데도 안 왔잖아 이 병신들아. 그리고 중국에 두 번이나 갔는데 씨발 개취급 당하고. 근데 지금 봐봐. 아예 리크창한테다가 야 이 개새끼들아 너그 씨발놈들 봉쇄하고 지랄하면 다 죽어 이 개새끼들아 욕을 하는데 바로 씨발 쫓아오잖아 이 병신아. 이게 지도자의 역량의 차이 아니냐 이 씨발놈들아. 이게 솔직히 씨발 이게 비교 대상이나 되냐? 어? 봐봐 이 새끼들아 김정은이도 봐 지랄하고 막 온갖 지랄 다 하다가 씨발 그래 작전에 말려가지고 지금 포도 씨발 거의 다 썼잖아. 내가 저번에 뭐라 돼? 이런 거 유도한 거라고 병신들아.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결과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한 대로 지금 다 행동하잖아 이 병신아.
중국이나 북한이. 결국에는 이 새끼들 지금 돈도 거의 다 썼어, 병신아. 돈도 바닥나고 미사일도 거의 지금 아마 거의 바닥났을 거야. 그리고 핵실험 봐봐라, 새끼들아. 뭐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나온 새끼들 뭐 그 저기 중국의 그 무슨 뭐야 그, 그 전인대인가 그 끝나고 뭐 중간선거 전에 한번 할 거다 할 거다. 지금도 씨발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거다 할 거다. 아이고 병신아 못해 이 새끼들아. 핵실험할 돈도 없는 데다가 쫄았어 이 새끼들아. 김정은이가 지금 쫄았다고 이 새끼야. 그 시진핑도 지금 좀 쫄았고 이 새끼들아. 내 말 전혀 인정하기 싫지 병신들아. 그래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니들 마음인데 뭐 내가 뭐 뭐라고 그냥 너희들이 씨발 그래 뭐 인정을 안 한다는데 뭐 내가 너희들 보고 뭐 인정해라 씨발 한들 한다고 뭐 되겠냐?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 말이 계속 맞아 들어갈 거야 병신들아. 한심한 새끼들. 왜 씨발 속으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씨발 막 그러면서 막 그 분노가 솟아오르지. 야이 찌빠 새끼들아. 찌빠 아메바 새끼들아. 응? 그리고 오늘 씨발 그래 저기 사우디 그 새끼 와가지고 일단은 뭐 MOU 40조. 내가 보기에 아마 한 MOU 체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솔직히 한 그 두 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아메바 새끼들아, 이 참. 진짜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해왔듯이 이 국민성은 진짜 거의 쓰레기인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구했는데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이번은 진짜 마지막이었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진짜 토끼형 안 했으면 중국 플러스 베네수엘라 그 상황으로 바로 가는 거였어요. 그걸 지금 막아냈잖아. 그 막아낸 거 그 하나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 빨갱이 새끼들이 원래부터 그런 새끼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아니 아직도 뭐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됐고 참 그냥 말을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아까 저기 다대표님 통화를 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대요. 운이 좋아서 됐는데 하는 거 보니까 좀 잘하는데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이 소위 보수 뭐 유튜버들 평론가라고 하는 새끼들이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이 지금 자기 확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이 학습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소위 예술 분야, 뭐 음악, 미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일정 수준까지는 분명히 올라가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이상 절대 못 올라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특별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뛰어난 사람들. 그 예를 들면 한동훈이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부류라고 할 수 있죠. 그 차이가 뭡니까? 흔히 말하는 재능, 그 감각, 예술적인 감각. 그거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본능적인 어떤 감각, 그 타고나는 거예요. 그거는 타고나야 된다니까. 그 지금 우리 토끼 영화로 딱 끌고 오면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감각, 정무감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학습한다고 이게 늡니까? 절대 안 는다니까. 사람을 다루고 상대하는 그 분야도 어차피 이게 물론 노력을 하면 이제 좀 더 매끄럽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딱 한계가 지어져 있다고요.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정말 이 관찰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 관찰력이 없다고 느끼시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아마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토끼 형이나 한동훈이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하니까 카메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한테 딱 단적으로 얘기해서 인사하는 걸 딱 보세요.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를 이것만 딱 봐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딱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그게 딱 판단이 돼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이도 그렇고 우리 토끼형도 그렇고요.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는 거의 뭐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합니다. 손을 붙잡고. 그런데 뭔가 좀 자기가 좀 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력이든 뭐 아니면 뭐 돈이든 좀 있다고 막 이런 나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라니까요. 아니 그래 이거는 이번에 시진핑 만났을 때나 이런 아니면 뭐 정상간에 만났을 때 아니면 재벌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인사하는 거하고 일반 뭐 유공자한테 뭐 훈장 주면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하고 이 직접 아니 이거 늘려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이게 만약에 이 가식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실수가 나와야 돼요. 그 실수라는 게 뭐냐면 어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번에 같으면 이제 뭐 바이든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시진핑을 만났을 때 시진핑한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뭡니까 문재인이나 이 빨갱이 새끼들 하듯이 손잡고 뭐 90도로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실수로라도 나와야 되는데 절대 그런 장면 안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90도 이상으로 폴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좀 가지고 있다거나 뭐 어떤 경제적으로 뭔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우쭐대는 그런 놈들하고 만나서는 절대 고개를 안 숙입니다. 그냥 악수만 하고 굳이 하자면 목내 정도만 잠깐 까딱하지. 이게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리고 이전부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표리부동이 아니고 표리일체라고. 표리부동이면 가식적인 거고 학습을 해가지고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실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딴 것들이 지금 뭐 정치평론가랍시고 나와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훈장질에 훈수질에 정신 나간 놈의 새끼들. 그 그런 어떤 관찰력이라든가 우리 토끼형이나 한동훈에 대한 또 빨갱이들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캐치를 못하니까 논평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패널로 나오는 그 소위 보수 쪽이라고 하면서 패널로 나오는 것들 중에 그나마 제가 친윤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민영삼, 서정욱, 이도훈, 이현종. 그리고 만약에 또 따지면 아마 저기 누굽니까? 그 장해찬이 정도? 친윤이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명도 본질을 파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민이 보고 막 저런 말을 하냐. 이런 부분들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니까 말이 그 사람 자기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정확하게 100%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좀 겉도는 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갈수록 그래 좀 잘하네 하는데 그 잘하는 거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껏 갖다 붙이는 게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이거는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물론 학습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좀 다듬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학습 효과로 다듬어진 거는 결국에는 가식적인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디선가 뭔가 빈틈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한동훈이나 우리 토끼형 같은 경우 보면 사람을 대할 때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는 그 모습만 봐도요. 딱 표가 난다니까요.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표리일체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그것이 그냥 오롯이 하나니까 그냥 뭔가 막 분리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 찌빠 아메바 새끼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다만 가서 좀 코치 좀 해주라고 아니면 내 방송을 좀 보라고 해. 씨발 내가 또 얘기할까? 친구들 좀 데리고 와라 이 새끼들아. 어? 머저리 새끼들. 그리고 장경태, 빈곤 포르노. 어,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얘기 나오듯이 마피아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굳이 마피아 영화라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냥 깡패 영화 보면 이걸 보면서 딱 마피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A파가 있고 B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A파가 B파를 이제 뭐 한번 이제 얘들 구역을 이제 한번 삼켜보기라고 할 때 자기들이 직접 안 갑니다. 물론 이제 본 게임을 하려면 이제 자기들이 직접 이제 본 데가 이제 가는데 처음에 전쟁 뭐 전쟁이라고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하죠. 뭐 전쟁을 시작하고자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구역에 막 그냥 푼돈이나 뜯어먹고 사는 양아치 새끼들, 소속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양아치 새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리고 또 약속을 하죠.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성과가 있으면 니들한테 뭐 업소를 하나 맡긴다든지 아니면 뭐
성과에 따라서 한 구역 띄줄게. 그렇게 하면 이 새끼들이 미친 듯이 가가지고 두들겨 패잖아요. 이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경태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재명이가 할 수는 없잖아. 아니면 또 뭐 나이 좀 들어가지고 50이 넘어가지고 뭐 3선, 4선, 5선 이런 놈들이 이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전의대로 보내가지고 뒤져도 별 상관 뭐 그냥 아이고 싼 맛에 뭐 잘 썼구나 할 수 있을 만한 놈을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도 시켜주고 막 하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좀 만약에 이제 자기들 의도대로 뭐 좀 됐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또 얘한테 또 뭔가 보상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이 새끼는 딱 요 동네 양아치 새끼 돈 몇 푼에 그거 잘 되면 구역 하나 떼줄게. 이 얘기에 미친 듯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놈이죠. 근데 안 먹히잖아,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어,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절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게 먹힌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거 물고 씻고 뜯어도 토끼 형이 그 김근희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하잖아. 그러면서 국민의힘 얘들도 참 진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금씩 전투력이 상승돼 가지고 좀 반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당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빨갱이 새끼들이 이전에는 다 먹혔는데 왜 안 먹히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자기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왜 안 먹히지? 그럼 좀 더 세게 물어뜯어야 되겠네? 야, 더해. 뒤에서는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기도 이거 말고나 할 수 있는 방법, 뭐, 글로, 뭔가 작전을 짜거나 할 대가리가 안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종편에서 특히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이 하루 종일 하는데, 그 박근혜나 이명박 때였으면은 얘들 공격이 먹혀가지고 이제 될 건데 지금은 반대로 먹히고 있다니까. 반대로. 쉽게 말해서 역풍이 불고 있잖아요. 역풍이. 종편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식당에 주로 틀어놓는 게 채널A, TV조선, 뭐 MBN 이런 거거든요. 그럼 밥 먹다가 그 뉴스든 뭐든 보잖아요. 근데 뭐 모르노라고? 뭐지? 근데 이게 계속 나와. 그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아니 저 어린 놈 새끼가 이게 너무하네. 이 뭐지 이 새끼들? 모르노?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개소리를 쳐 씹으려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계속 보게, 학습할 수 있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면서. 아, 버틴다는 표현도 웃기지. 그러니까 하여튼 뭐 토끼형 자체가 막 그러니까 그냥 어떤 바람에 또 뭐 흔들리거나 뭐 하지 않는 태산이니까. 안타깝다, 찌빠 새끼들아. 아휴, 참. 뭐 어쩌겠노. 네가 선택한 길인데 지금이라도 벗어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들아. 불쌍한 새끼들. 이것도 연장선이지 않습니까? 방금 가고. 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김건희가 가가지고 한 게 뭡니까? 어, 병원 가가지고, 심장병 앓고 있는 애 보고, 뭐 안아주고, 막 이래 해가지고, 이 애도 이제 한국 와서 수술받게 됐고, 이 병원도 성금이 빗발치고 있다지 않습니까? 아니, 그 캄보디아 신문에서도 일면 탑에다가 사진을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사국에서 와 선행해서 고맙다 막 이래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신문 일면 톱으로 우리나라 야이 빨갱이 아니요 야이 찌빠 새끼들아 좀 느끼지는 게 없냐? 이 아메바 새끼들 아휴 불쌍한 새끼들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물고 뜯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걸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어차피 얘들은 계속 물어 뜯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해외 순방이든 뭐든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 뭐 막 이제 돌아다닐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가 그 캄보디아에서처럼. 그러면 또 계속 물어 뜯을 거 아니에요. 왜 비공개로 하냐? 왜 대통령실에서 사진을 찍고 사후에 이제 이걸 알려주냐? 막 계속 물어 뜯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작전이라니까 병신들 너희들 물어 뜯으라고. 아직도 그 감이 진짜 내 말이 안 믿어지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는 미래가 없는 거야, 이 새끼들아. 물론 지금 깨달아도 어차피 미래는 없어. 너무 늦었어, 이 새끼들아. 아니, 지금쯤이면 좀 느낌이 와야 되는데, 하기사 뭐 보수도 뭐 다 마찬가지죠. 뭐, 왜 저렇게 막 논란을 일으키냐, 막, 이런 미친 새끼들. 논란거리 제공해주고 있다니까, 이씨. 자, 물어 뜯어.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뭐 계속 제 자랑이지만, 계속 분란을 일으켜 놔놓고, 물밑에서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백조. 호수 위에 떠 있는 백조. 겉으로 보면 조용하죠. 근데 밑에서는 아주 잔망스럽게 철저하게 영당하고 있다니까, 이 병신 새끼들아. 아미바 새끼들아. 불쌍한 새끼들. 아휴, 참. 어찌겠노?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 지금
유족 사칭이 잇따라서 실명을 확인해야 된다고. 이게 와, 나 진짜 그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으로 사람의 죽음을 자양분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마귀 새끼들이라고. 지금 딱 그대로 그 짓을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제 말대로 딱 되잖아. 왜냐? 이 새끼들은 이게 본질이거든. 본성이에요, 이게. 시체팔이, 관장사, 감성팔이. 어떻게든 공개해가지고 사연이랍시고 또 소설을 써가지고 막 울고 울고 또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시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아, 우리 토끼형 보고 뭐 유승일이 잘못이다, 유승일이가 다 죽였다. 이게 또 선동을 한다는 거죠. 순서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금 고립무원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얘 빨갱이 아베마 새끼들은 내 말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 아, 자, 니들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정편이고 막 떠들어대기 때문에 이제는 유족 측에서도 아무도 이제 못 났어요.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 유족이 나서가지고 뭐 물론 지금도 아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나라의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정치 이념 구도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1이기 때문에 최소한 150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한번 이용해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문 건너갔어요.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떠들어대는데 감히 어떤 놈이 무슨 용기로 이걸 다 까발리겠습니까? 그 유가족들이 스스로 명단 공개 그냥 분노만 지금 키우고 있는 꼴이잖아요. 분노만. 이거 이 뭡니까 그래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 뭐 이 URL 주소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내려고 했더니 로그인을 해라. 로그인 하려면 또 개인정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맨날 며칠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일반 국민들이 그 봤을 때 뭐지 저거? 아니 아니 그 유족이 명단에서 이름 빼달라고 연락을 하는 것도 안 돼. 근데 또 뭐 입장문에 보니까 뭐 아버지로서 뭐 어머니로서 뭐 형제로서 뭐 상주 아닌 상주로서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지금 얘들 지금 너무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군지로 몰리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해가지고 막 지랄을 해야 이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온 나라가 뭐 페륜민주당이 하면서 막 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강큰 유족이 할 수 있겠어요?
참 불쌍한 빨갱이들. 너 눈 안 나? 너 눈 안 나? 그리고 노웅래. 왜 입장문을 발표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뇌물을 받지 않았다에 자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는 얘기. 이거를 조금만 이제 분석해 보면 이 그 앞에 이제 좀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이쪽 보고 이쪽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당이 하는 얘기라. 민주당이 하는 얘기. 뇌물을 안 받았다. 정치 생명 걸겠다. 이 얘기는 야, 씨발놈들아, 너희들도 같이 다 받아 처먹었잖아. 왜 나만 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검찰이 갈 것은 이재명 문재인을 향할 것이다.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나 안 구해주면, 나 검찰에다가 다 풀어빈다, 이 개새끼들아.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만약에 구속돼가지고 들어가면, 나 다 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에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왜냐면은, 아니, 정진상이니 김용이니 이것들은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런 새끼들을 온 당이 나서가지고, 대변인까지 나서가지고 막 옹호를 해주고 막 하는데, 아니, 자기는 사선 국회의원인데, 민주당에서 잠비가 굵은. 아니,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데, 당에서 안 나서주네? 그러니까 삐진 거 아니야, 이거. 삐낀 거 아니야, 삐낀 거. 야, 이 아메바 새끼들아. 어? 내 말 이해 안 되지? 속으로 뭔 씨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기다 그래 뭐 그 아메바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이거는 제가 그때 뭡니까 박은순이 얘기해줬잖아요. 왜 자살을 했을까? 청와대고 당이고 아마 계속 전화 돌렸을 거예요. 이번만 살려달라고. 이번만 살려주면 내가 더 충성을 다 바치겠다고. 내 남은 인생 칼끝이 이재명 문재인으로 하는데 내가 불면 진짜 끝장나 이 새끼들아. 나를 살려야 너희들도 사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 내가 구속돼가지고 구치소에 가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해 이 새끼들아. 내가 확 다 부르뜨는 수가 있어. 이거 협박하는 거잖아요. 아 정말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어지고 있어요. 아 참. 이러면서 이탈자가 하나둘씩 더 생겨나죠. 뭐지 이거 이 새끼들. 참. 그리고 이 얘기 제가 계속 어제도 얘기했죠. 장재원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근 준비하면서 집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아침 7시 반인가 하는 뉴스 프레이든가 그걸 틀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래 탱크가 패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하더라고요. 이제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영우 지금은 의원은 아닙니다. 김영우의 예가 나왔고 민주당 쪽에서는 김효원 제가 얘기했던 대신대 대순진리회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있었던 년. 그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가 앵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보통 이렇게 이제 나오면 야당이 정인을 갖다가 엄청나게 몰아붙여가지고 막 하는데 공수가 바뀐 것 같다고. 그 저는 속으로 아싸 멍석을 깔아주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새끼가 모르는 게 아니라 행안부를 너무 공격하니까 이제 이 빨갱이들이 조금 미안한 마음에 좀 덜 다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새끼가 이 얘기 듣는 순간 아 박근혜 탄핵은 당연한 거였구나. 너무도 당연한 거였구나.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를 해야 된다니까. 아니 혹시 뭐 저기 거래가 있었냐고.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고. 그 장경월도 그러잖아요. 아니 이상민이한테는 온갖 쌍욕은 아니죠. 막말에다가 막 해가지고 막 사퇴하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1차 책임자인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끊임없이 씹으려는데도 그 이 시스템 때문에 지금 나라가 다 망가진 거예요. 가뜩이나 수준이 개판이 되다가 아니 그래 그러면 딱 붙어붙어서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이, 이거 저기 서장한테 그래야죠. 아니 저기 서장 뭐 한평에서 경찰서 있고 뭐 아니 그 구례 경찰서 서장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거의 영전에서 이제 서울로 오시는데 지난 정부 때 그 유미진한테도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래 뭐 한평 경찰서장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아니 그래 그러면 그래 이 혹시 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냐고 어? 뭐라도 넌지시 뉘앙스를 딱 풍겨주라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그래. 지 새끼들 지금 물에 뜯지는 못하더라도. 아니, 이거 좀 의심이 가지 않냐고. 뭐 좀 이상하지 않냐고. 같은 편이냐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툭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갱이들도 미친 듯이 또, 와, 사과해라 하면 뭐 지랄할 거 아니야. 그런 모습들을 계속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빨갱이들은 눈치는 빠르니까 이제 여기에 절대 또 동참 안 하죠. 아니 그리고 그래 이렇게 또 얘기해야죠. 장재원이가 만약에 할 거면 계속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야지. 아니 그 저기 전 서장님, 유 총장님, 그 여러분들은 올해 초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한 3, 4개월 전에 임명된 거죠. 그럼 이해할 거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지금 이 출석하신 데서 행안위에서 발언하시는 거 보니까 도저히 서장으로서의 뭐 진심이라든가 이
뭐라고 합니까? 자질이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분을 그렇게 중요한 직책에다가 그것도 말년에 임명을 하게 된 거냐고. 뭐 그런 식으로 눈치시 한번 던지면 또 난리나 개싸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 때 소위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인식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귀에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이상 계속 들리면 뭔데 저러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관심이 생기고 뭐 이런 거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또 미쳐 발광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래야지. 아니,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지랄하냐고. 아니, 진짜 연관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분리가 되잖아. 아, 그렇지. 뭐, 문재인이 말년에 알박기 형태로, 그저 바뀌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아, 그리고 경찰 경찰국 설립한다고 7월 달에 지랄했잖아요. 그거 연기해서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또 찾아볼 거 아니야. 그 경찰국 반대할 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나와가 삭발까지 하면서 막 경찰 독립이 어떻고 했는데 아니 이 수준을 보니까 독립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씨발 그 국민들이 보기에.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거 기대할 상황은 아니죠. 그 기대 안 해도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국민의힘이 전 등신이라는 거는 상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건 터질 때 처음에 이 윤희근이 보고 네가 다 네 식구들 다 쳐내고 네가 다 안고 가라.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뭡니까? 어 그때 그 사고 나고 일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갔을 때 어, 헛소리를 한 거네요. 잠깐 쫄았습니다. 그 저 뭡니까? 그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우리 토끼 형이 그 윤희근이 보고 네가 다 안고 가라. 목숨이라도 네가 제대로 다 저기 하면 뭐야 그 목숨은 살려줄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뭡니까 그 안전 시스템 무슨 회의한다고 하던 그날 분명히 발언을 했잖아요. 우리 토끼 형이 경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제대로 해라.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세요. 그 가장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이임재하고 유미진이가 처음에 행안위에 출석도 안 했죠. 몸 아프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이제서야 둘이 참석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뭐 첫 보고를 11시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얘들 조사한답시고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수사를 할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이 '아 뭐 경찰 새끼들 좀 뭐지?' 또 경찰이 얼마나 무능하고 쓰레기 새끼들인지를 또 국민이 또 목도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런 새끼들한테 그러면 뭐 그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아니 저런 새끼들한테 수사권을 다 주자고 했다고?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거잖아요. 그 보세요. 그 오늘 나왔는데 애도 기간 중에 그 11월 3 일인가? 영산경찰서 경찰들이 건조 리본 단체 누군가의 생일 파티를 해 줬다고. 그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경찰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하나하나 계속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이거 국민들이 가감없이 날것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니 저런 새끼들한테 수사권을 다 주려고 했다고? 그럼 당연히 그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 쪽으로 향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3분의 1은 어차피 이거 미친 광신도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중도라는 3분의 1이 야, 저 개새끼들 봐라. 그러니까 이때 양념을 확 치릴 수 있는 게 국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도대체 뭐 아니 야당 의원들이 왜 저기 그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이상민 장관한테는 그렇게 물고 싶고 뜯고 쌍욕까지 해가면서 모욕을 주고 하더니 직접적인 현장 책임자한테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냐고. 다그치질 않냐고. 뭐냐고. 계속 이렇게 국민들한테 상기시켜주면 훨씬 빠르다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잖아. 말씀드린 그렇지만 이거는 어차피 상수였기 때문에. 그 제가 오늘도 느낀 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짠 거 맞아요. 그리고 기획한 게 맞아. 그래서 이상민이가 처음에 발언했던 게 경찰이 더 있어서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게 맞다니까요. 어차피 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말씀드린 박희영이 그 쌍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보수고 진보고 어디 좌파고 우파고 우리나라에 그거 없다니까. 다 똑같은 새끼들이니까 특히 정치 쪽에 있는 새끼들은.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이 소위 국민의힘 새끼들이 제대로 된 발언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있거든. 그 제가 이전에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 상기시켜 드리면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부터 해가지고 이 성남하고 경기도에 있었던 거 10년 동안 12년이죠 총 12년 동안 있었던 거 다 파헤치면 국힘에도 연루돼 있는 인간이 최소 절반은 있을 거라고. 맞다니까요.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놈들. 자, 결론을 얘기하면 일단 우리 토끼 형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에요, 축복.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역시 한동훈이도 마찬가지고 이 둘이서 지금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둘이서 지금 이 나라를 지금 떠받치고 있다니까.
그 이제 여기 밑에 이제 소위 윤사단, 뭐 이원석이나 뭐 송경호입니까? 그 지금 중앙지검장 그런 이제 아마 그래 아마 한 4, 50명 되겠죠. 핵심 윤사 멤버.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모르는 아메바 새끼들. 편안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